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나린의 정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또 휴일 내로 현재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좀 열릴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요새 뭐 테마주들이 돌고 돌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재 쪽이 아닌 장미주 쪽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미주에 대한 그 상한가 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지난주에 좋은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상대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린애님,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종합주가지수는 애바닥을 형성하고 추석 이전에 종목별 종합주가지수하고 맞물려가지고 쌍바닥, 쓰리바닥을 시원한 종목 위주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매수 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좀 볼까요? 자, 일봉 상태를 보면은 어저께 5일선 회복 지지를 받고 금일 지지받고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우상향 가추세 쌍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추세라고 하느냐? 본래 5일선이 본 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 고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금일 지지를 받은 상태. 이걸 보고 우리가 우상향 가추세. 본래 매수의 각도는 우상향으로 20, 30도 각도가 매수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도는 얼추 맞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상향 가추세 쌍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 추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2040포인트대가 저항되고 그 다음 단계가 2140포인트대가 저항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일선 매매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되고 우상향으로 현재 5일선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66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지만 주식은 위에 폭이 있다 해갖고 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다가 못 갈 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방향성에 순종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단기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급등할 적에는 항상 경계적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단지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을 받을 적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물의 수급이 약간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긴 합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개인 매수 중심의 흐름이 들어왔고 한 달 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어떤 수급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바로 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개인 중심 외국인들의 매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직 뭐 진바닥을 친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시적 급격한 하락에 따른 하반 경제 반등 신호 이후에 반등이 나면서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제한된 반등권에 대한 일단 개념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물에 대한 오늘 단기적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됐죠. 자, 선물 수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이 선물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급격한 하락에 대한 여지가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5일선에 대한 붕괴가 이뤄지게 되면 그때는 쌍바닥 치려고 내려오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외바닥이니까 정상적인 조정의 과정으로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 장세 초점 맞춰서 열심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에 대한 인하 속에서 점진적 상승에 대한 여지를 놓게 보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시장 분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지수가 이제 오늘 급등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21선 돌파, 우주선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 좀 이제 호재성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일단 일본 쪽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허가가 나면서 이제 우려감이 좀 완화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잭슨 홀웨이가 이제 이번 주에 주말쯤에 예정돼 있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요. 무엇보다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버냉키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1차, 2차 양쪽 하나 같은 경우 역시 이 잭슨 홀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왔죠.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좀 시장에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락을 유발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반하는 얘기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추가 부양 의지를 좀 드러내는 그런 이제 시사하는 발언만 좀 한다라고 해도 시장에 급속도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어느 정도 지난주에 제가 바닥 관점 설명드리고 이번 주 상승 전환 그리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폭 확대 기대 국면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갤럭시 노트 이제 판매량 이번 10 판매량이 사전 예약 전작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와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주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부터 해서 삼성 스마트폰 관련주까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관련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코스닥 대세 상승 장세에 올 때 90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죠. 그때는 바이오주들이 주도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내년도까지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좀 더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자,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적에 시황도 좋고요. 뉴스 호재 재료도 좋고요. 어떤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는 것도 다 좋지만 주식은 너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주식하고 연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간단하게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시온의 시스를 좀 볼까요? 시온의 시온. 자,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라. 현재 방향성 종합주가지수는 우위로 전환이 돼 있고 또 현재 시온의 시온 같은 경우도 어저께 5일선을 회복해갖고 금일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이 우위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순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온의 시온 상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금일 거래가 많이 늘고 있네요. 어저께 5일선이 회복, 금일 지지를 받고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하죠. 5일선이 붕괴됐다가 바로 회복하고 오늘 지지받고 우상향 가주세 쌍바닥을 시원했다. 이럴 적에 우리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대기업들과 시도를 하는데 거래가 내일 연속으로 늘어나는 것을 잘 봐야 되겠고 시투자 심리 50 이상 활성화가 잘 돼 있죠. 단기 지표도 50까지 잘 와 있습니다. 매수기에도 단기 지표가 매수 잘 보내고 있고 거래 방향도 오히려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항상 위치, 현재, 방향성 이게 위에서 쭉 내려오는 파라볼릭 추세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일선, 20일선 골든 직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주봉에서입니다. 이번 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 상태에서 이번 주 5주선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는 않겠죠. 단지 이격률에 따라서 얼마만큼 급등세를 보일 것이냐. 그래서 일봉에서입니다. 일봉에서 항상 이전 고점과 상단 추세와 하단 추세,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많이 있지만 보통 단기 매매라고 하는 게로 하나, 둘, 셋, 3일째가 단기 매도권이고요. 5일째를 중기 매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3일, 연속 5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급등세가 나타날 적에 7,000원 이상, 7,700원까지가 단기 매도권이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7분 능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9,000원대면서 조정은 있어 보이되 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충분해 보인다. 자, 그렇지만 항상 예상이 좋다 하더라도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은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하단 추세 자체가 바로 손절 라인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비중률을 잘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여기서 내일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컨터님. 네. 저는 오늘 CNG 하이테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CNG 하이테크에 대한 회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550억 규모의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예전에 이제까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재주에 대한 국산화 때문에 소재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다면 이제는 바로
장비주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해서 앞으로 이제 장비주에 대한 움직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571억 원짜리입니다. 시가총액이 571억 원인데, 자, 571억 원이 550억에 대한 계약 체결을 했다는 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펄을 갖고 있고 PBR도 마찬가지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그리고 또한 매년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단기 순이익 매년 증가, 이런 기업이 시가총액에 버금갈 정도의 공급 계약의 체결, 굉장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60%가 넘기 때문에 큰 규모의 계약 체결을 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치주의 실적주 개념이지 테마성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실질적 투자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실적주 개념.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장됐던 그때의 종가를 넘어섰죠. 신고가가 들어갔죠. 근데 거래가 늘어났죠. 이게 큰 그림에서는 점진적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됐다. 특히 말뚝의 대응봉을 넘어갔다는 점. 얘는 점진적 상승을 누리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소 10,000원대는 이상은 가야 하는 그런 기본적 가치를 갖고 있겠죠. 다만 매수의 포인트는 직전 고점 첫 돌파할 때 작년에 8,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규 매수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주봉도 8,000원대 돌파하면서 본격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거래가 늘면서 파라볼릭의 상승 전환이 주봉에서도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 상승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 현재 보유주 같은 경우가 약세 시로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120분 분봉의 5인선을 잡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약세 시로 나올 때까지 신규 매수는 좀 지나간 상태라는 점. 그래서 상한가를 치면 다음날 보통 한 번쯤 수익률을 챙겼다가 반락을 요한 재미수, 이렇게 단기 대응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최소한 10,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의 흐름을 잘 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소재 쪽, 불매운동 쪽, 장비주에 대한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오늘은 좀 IT 종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오늘부터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까지 올라오면서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 하단 추세 부근 근접을 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번 주 5주선 회복, 다음 주 안착을 하게 되면 중기 3바닥 패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본격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변곡점에서 5주선 회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조만간 변곡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신호를 일단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외인들도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좀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MC넥스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MC넥스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아랫꼬리 소양선 형태의 종가 강세일봉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업체죠. 또 자동차 쪽에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 1차 협력 회사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죠. 상반기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한 2,000원 중반대 정도 나올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의 실적이 0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도요. 지금 상반기 실적 대비는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로 볼 수가 있겠죠. 0원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그만큼 역시 상반기보다는 또 하반기가 갤럭시 노트 10 이번에 신제품 출시와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하반기, 상반기 정도의 실적만 나온다라고 해도 역시 주가가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역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표이사가 2만 원대 후반대에서 집중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세가 또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 최근 들어 이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단기 짧게 지지권 보실 분들은 61선을 손절가 잡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추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고점 부근을 역시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2,000원대 부근, 22,000원대 돌파 시에는 23,000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보고요. 23,000원대 또 돌파하면 대표사가 매수한 단가가 2만 원대 후반대 27,000원, 6,000원, 8,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까지도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잘만 보면 여기서 수익률이 또 10%, 20%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60일선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바닥권은 721선 부근인 저 밑에 14,000원대 부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10개월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역시 이번 달 재차 강세 일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달 재차 또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바닥권은 좀 지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집 국면 속에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2019년도 때 초반대였죠. 그래서 그때 밀집 국면 첫 양선 그리고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지금은 뭐 바닥권은 좀 지났지만 워낙 지금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대표사가 이제 위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온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MC넥스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를 설명드릴 종목은요.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국내 유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 업체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부분은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요. 연기금 쪽에서 만 주씩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추가 매수세가 들어온 기업이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이제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연기금 쪽에서 매수한 단가 부근이요. 10,0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해서 역시 8,000~9,000원대까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2분기에도 최대 실적 발표가 나타났고요. 거의 뭐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죠. 우량한 재무 구조를 좀 갖고 있고요. 그만큼 이 종목 721선을 회복한 만큼 중장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봉상 이번 주부터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중기는 이 상단 추세 10,000원대 중반대까지 바라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권 같은 경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관련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역시 또 반도체 플러스 OLED 관련주까지 이렇게 IT 업종, 특히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 최근 들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 이런 IT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닥 600포인트 이제 회복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큰 손님. 네, JN캐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도 JN캐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저번 주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종합주가시 저번 주에 희망을 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기회가 왔습니다. 결국 지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JNK 히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충전소가 있는 전기수소차 판매사 판매가 미달돼도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바로 그걸 뭐냐면 수소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라는 뜻이죠. 바로 SOC, 대규모 인프라를 깔라는 뜻인데 앞으로 이 충전소가 대규모로 다 깔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수소, 바로 하이넷이 수소 충전소 대표적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JN캐터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권 그리고 현재 매수권에 일단 진입이 됐다라 보시면서 최근에 하락장 경험 바로 이번 주 저가 바로 4,900원만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여지를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수소 관련주라는 개념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개월 이평선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뛰어갈 수 있는 돌파 패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요. 바로 대응봉에 대한 시가 5,330원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탄력이 빠르게 붙을 수 있겠죠. 왜? 대응봉 돌파와 거래가 실려있는 대양봉의 절반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 시세 분출 가능성을 엿보는 전략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리네님께 이 다음 종목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님.
자, 주식 투자는요, 항상 우리가 안전주의자, 저는 이제 안전주의자입니다. 본래 주식은 점을 치고 딱딱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확실히 방향성이 잡힐 적에, 그럴 적에 매수 매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파워넷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일단 저점에서 첫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요. 우상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우상의 쌍바닥을 씌워냈네요. 자, 이럴 적에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하면은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대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거래가 연속 느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건 강세 패턴. 그럴 때 심리가 50 이상이면 우리가 삼박자가 맞는다라고 그래. 박자 개념에서 선행성 지표니까 1번 거래량, 투자 심리 세 가지 지표가 바로 선행성 지표입니다. 또 밑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 역시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다. 현재상은 추세도 전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럴 적에는 단기 매매를 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하향, 추세가 우하향 패턴과 반등성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타날 적에는 추격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4,000원 이상 4,400원대는 단기 저항대를 보시고요.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지적 5일선 매매가 굉장히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영진약품이 있네요. 자, 영진약품도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오늘 투자 심리를 보면은 50 이상으로 활성화 잘 돼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50 이하에 놓여 있지만 내일 5일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역시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침체권 바닥, 침체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이다. 역시 이럴 적에도 거래가 내일 같은 경우도 연속으로 늘어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지수도 상승으로 반전돼 있으니까 침체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바닥 탈출을 시도를 잘하고 있다. 영진약품 주봉 상태도 역시 이번 주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네요. 이럴 때 항상 급등할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요. 매수 정상적인 가격은 항상 시가야 당일 5일선 가격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저녁에 22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MTNW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드릴 텐데요. 내일 당일 또 급등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음날 급등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이 참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오시게 되면 많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지난주 MTNW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공개해드렸던 MI텍 같은 경우 또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마 급등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저녁 8시에 제가 또 바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MTNW 들어오셔서 바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봉 3바닥, MI텍도 지난주 주봉 3바닥 했는데요. 오늘 제가 바로 저녁에 설명드릴 종목, 주봉 3바닥 종목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추석 전까지는요. 제가 항상 주식을 사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어떤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나 코스피 일봉 상태 보면 바닥을 탈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상향 가추세 쌍바닥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